들고 나면 90도로 나를 돌려준다. 너도 근데 사람은 일단 몸속에 칼이 들어갔다고 느낀 순간 100%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됩니다. 해가 관통되면 고함을 지를 수가 없다.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면 90%는 확실히 절명한다. 항상 자기가 칼을 맞았다는 거를 애들한테 느끼게 해줘. 진짜 칼잡이들은 가슴보다는. 안녕하세요, 어부부입니다. 어부부. 자, 오늘은 또 다른 포인트를 제가 여러분에게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뭐 공개는 아니고 아시는 분들은 많은데, 자, 우리가 시드니에서 보통 이제 시드니에서 제가 주로 가는 데만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이 랜드윅 카운슬 쪽을 많이 다녀요. 로즈베이에서부터 조금 멀리까지는 그러니까 보통 이 로즈베이에서 이 커넬까지를 제일 많이 가고, 조금 이제 날 잡아서는 이제 울릉공 쪽 가고요. 뭐 키야마도 갈 때도 있고, 요 정도가 이제 쉐라버. 저희가 이제 밑으로는 맥스로 많이 내려온 거고,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최근에 갔던 데를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예, 여기입니다. 아니지. 그러니까 뉴캐슬 가기 전에 스완시에서 여기 섬. 근데 여기를 여러분이 그러니까 아무 때나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도 제가 볼 때는 꽤 파도가 센 지역입니다. 꽤 파도가 센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 좀 조심하셔야 되고, 이날 상황을, 여기를 이제 설명하기 전에 이날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조수의 간만에 차이가 나오거든요. 저희가 지금 영상이 이제 금요일날 영상이에요. 조수 간만의 차이가 최고로 높을 때일 것 같아요. 만조대에서 바다까지 0.4, 1.4 정도의 물높이 차이가 납니다. 1.4 정도에. 그때가 최고냐? 아니네. 오늘이 물이 더 많이 빠지고 더 많이 들어오네. 29일. 뭐 이게 점점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자 봅시다. 오늘 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런 게 있잖아요. 봐봐요. 여기 그래프가 지금 보면 2.1m, 0.3, 그러면은 그 단차가 1.8 정도가 나잖아요. 근데 이거는 시간이 되게 폭이 천천히 들어갔다가 천천히 빠지죠. 근데 이 폭 자체가 되게 짧을 때가 있어, 주기가. 이게 보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점점점 이게 폭이 뭐랄까요, 이게 구간이 짧을 때가 있다니까. 지금 하여튼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거는 좀 스무스하게 물이 들어오고 빠지고 이렇게 반복하는데, 25일 이후로는 많이 들어왔다 많이 빠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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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이란 말이야. 이런 식이면은 25일 날 영상이지만 지금은 아마 더 조류가 더 빠를 거예요. 많이 들어왔다가 많이 나갑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조류가 상당히 센 거예요. 그래서 이날 같은 경우는 보통은 저희가, 여기는 저는 한 2번 정도 가봤는데, 보통 이 섬을 타겟으로 하고 저희가 여기 들어갑니다. 주차장에다 주차를 하고 이렇게 걸어서 이쪽까지 앞까지 가서 여기에서 이제 들어가서 이 섬까지 수영을 해 가죠, 보통은. 그럼 이 섬 주변에도 드라마랑 이제 그 레드봉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잡으려고 하는데, 이날 같은 경우는 워낙 25일인데도 별로, 여러분이 봤을 땐 단차가 별로 없어 보이지만 상당히 조류가 셌어요. 그래서 처음 제가 여기서 들어가는 거는 파도가 너무 셌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물속에 들어가서
여기서 블랙피쉬를 한 마리 잡고 떠내려갔어요. 떠내려가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나왔습니다. 워낙 조류가 세서. 그러니까 이날은 25일 약 한 시간대로 따지자면 한 7시 아니면 6시 10분쯤에 저희가 봤으니까 6시 한 반쯤 됐을 건데, 그렇게 하면은 물이 들어와서 나가는 상황이어야 되는데, 이 도표상으로 봤을 때는. 근데 물이 계속 들어오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조류가 엄청 셌어요. 이 기준으로 해서 이쪽은 이쪽으로 갔고, 요쯤 오면 또 요쪽으로 막 헤치고, 그래서 약간 파도 방향이 뭐였냐면, 25일 같은 경우는 정면입니다. 여기 보면 정면에서 때리는 정면이지만 약간 내가 볼 땐 8시쯤 때렸어요. 8시. 여기 포인트로 딱 때린 것 같아. 파도가 딱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기준에 있으면은 잘못하면 일로 나가고, 잘못 쓰면 빨리 헤엄쳐서 나가게 되고, 이쪽에서 잘못 쓰게 되면 이쪽으로 또 말립니다. 그래서 파도가 약간 8시 방향으로 정면으로 때렸어요. 이런 식으로. 요거와 다르게. 우리가 이제 이날 같은 경우 저희가 캠핑을 가기 전이라서 솔직히 말해서 생선들이랑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잡아가기 위해서 여기를 선택을 했어요. 다른 지역보다 그나마 확률이 좀 높을 것 같아갖고. 왜 그러냐면 정면에서 파도가 치면 이 섬에서 좀 막아줘서 이쪽에서 잡을 수 있겠구나라는 저희의 좀 착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여기는 정면으로 때렸습니다. 파도가 이런 식으로 왔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쪽에서 잘못 쓰면 일로 가고, 이쪽에서 쓰면 이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경험에서, 뭐 이런 것도 우리가 만약에 파도가 이런 나왔던 것처럼 정확하게 이렇게 때리게 되면 저희의 그게 정확하게 맞죠. 저희의 예상이. 근데 그렇지 않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물질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조과가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근데 다양하게 잡아서 그 어부어부 뭐 거진 이제 정기 캠핑 같은 거를 마무리를 잘 했어요. 사람들 다들 잘 와주시고, 매년 하여튼간 이렇게 오셔서 하여튼간 같이 축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날도 여기에 이제 대충 포인트를 설명을 드리자면, 주차는 여기다 하시면 되고, 여기 이렇게 쭉 걸어 오셔갖고, 이 안에는 크게 뭐가 없습니다. 크게 뭐가 없지만 일단 이렇게 좀 갇혀진 물이라서 애들이 이 앞에서 놀기 좋고요. 그리고 성인분들은 여기 나가서 이렇게 해도 되고요. 요 앞에도 뭐 드라마랑 블랙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조금 자기가 자신 있다 싶으면 여기로 나가시면 되고. 근데 이 섬이 있는 지역에 특징이 있어요. 이 섬이 있는 곳은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섬 주변으로 조류가 좀 빠르게 흐르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봐도, 여러분이 봐도 이제 물속이 대충 보이잖아요. 여기에 뭐가 좀 이렇게 검정한 게 보인다는 거는 물이 상대적으로 좀 얕다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아닌 거고. 그럼 이 주변에 얕은 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깊은 바다에 그 물이 있을 거고. 그럼 이 주변에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에는 조류가 상당히 빨리 흐르는 거예요. 얕은 데는. 깊은 데는 오히려 조류가 좀 늦어요. 이날 같은 경우도 제가 상대적으로 다른 분들에 비해서 제가 조금 생선을 많이 잡았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이런 얕은 데서 막 뒤집히고 파도 막 이렇게 조류에 몸이 왔다 갔다 거리는 걸 싫어해요. 제 스타일 자체가. 저는 조금 편안하게 작사를 하고 싶어 하는 스타일이라 대신 제가 좀 깊게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보통 5m에서 한 10m권을 들어가는 편이라서 저는 이 포인트를 가더라도 좀 깊게 있었고, 또 다른 분들은 좀 옅게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좀 잡을 수 있었던 거고. 그리고 때로는 파도가 약하게 있을 때는 얕은 데 확실히 얘네들이 많이 붙기 때문에 얕은 데를 공략하는 것도 상당히 나쁜 전략이 아닙니다. 근데 그럴 때는 진짜 파도의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플로트가 파도에 넘어가더라도 그거를 당겨서 나한테 다시 끄잡을 수 있는 힘도 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조류를 헤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추진력이 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또 필요해요. 그게 그냥 얕은 데만 나는 공략할 거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두 개 다 하면 좋습니다. 어쨌든 여기도 이제 하나의 포인트를 제가 오픈해 드린 거고, 이왕이면 저는 작사를 이렇게 여러분하고 같이 하거나 그러면 아니면 이제 여러분한테 이렇게 알려드리는 편이잖아요. 작살이든 낚시든. 근데 한 가지 좀 안타까운 부분이, 나이가 점점 들면서 느끼는 건데 이것도 하나의 되게 좋은 취미 활동이거든요. 가게 되면 아침 일찍 가게 돼서 먹을 게 생기고, 그리고 그 신선한 그 남자의 또 본능이 있잖아요. 사냥 본능. 이런 것도 좀 해소를 시키면서 아침 일찍 해서 일찍 끝나게 되고, 보통은 저희가 작살은 12시 전에는 다 마감을 하는 편이라, 그러니까 집에 오면 12시인 거예요. 12시에서 현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집에 오면 12시. 그러니까 보통은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작살을 하고, 그리고 나와서 간단하게 다과를 먹으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피니시하는 건데, 근데 이렇게 좋은 취미 활동을 여러분들한테 많이 권해드리고 싶고, 좀 한국보다 깨끗하고 한국에는 또 해녀라는 그런 사람들과 아니면은 또 뭐라고 할까, 이 어촌계에서 있는 이런 약간 그런 뭐 노조 같은 게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나 그 뭐 해루질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한국 영상들 보니까 아무 데서나 할 수는 없는 것 같더라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금지된 구역이 있지만 여기는 1년에 한, 지금은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한 1년에 한 40불 정도,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4만원 정도 하는 피싱 라이센스만 사면 그냥 레저로 자기가 취미 활동으로 하는 그 피싱이나 뭐 작살이나 아니면 무슨 뭐를 잡는 것들은, 물고기나 뭐 소라 잡는 거라든지 뭐 이런 거는 거진 뭐 365일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하지 말라는 곳보다 하라는 곳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런 취미 활동을 좀 한국이 아닌 이런 나라 와서 있으면 그런 것도 좀 트라이 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좀 많이 권해드리고 싶은데, 그리고 좀 같이 오는 거에 대한 그 두려움을 좀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저에 대한 오해도 좀 많이 있는데, 제가 요즘에는 좀 나름대로 이제는 좀 일을 좀 더 넓혀보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시간을 내서 작사를 하거나 낚시를 하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최근에는 그나마 좀 많이 도와주시는 분들이 생겨서 좀 안정이 돼서 앞으로는 좀 더 이런 거에 좀 집중할 생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초보자들한테도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줄 거고요. 제 입장에서도 저도 이제 일주일 내내 일하고 주말에 쉬는데 저랑 같이 다니는 편한 사람들 있잖아요. 잘하시는 분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가 같이 가도 걱정을 안 하시는 분들, 큰형님이라든지 후상형님이라든지, 요즘에는 이제 진라 형님까지 저는 이제 별로 걱정이 없어요. 그 형님들도 알아서 잘 나오시니까. 그리고 뭐 기타 동기라든지 태호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도 별로 걱정을 안 해요. 왜냐면 이미 바다에서 경험해 볼 경험들을 다, 파도라든지 조류라든지 아니면 상어라든지 아니면 배에 뭐 플로트가 치인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제가 케어해 주지 않아도 그들의 그 능력이나 그들의 경험으로 이미 어느 정도의 그 위험은 컨트롤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초보자들이랑 가게 되면 그런 위험을 아닌 게 알게 모르게 신경을 좀 써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가끔 이제 주말마다 쉬는 거에 그런 거에 스트레스를 받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활동을 좀 많이 안 했었던 거고, 앞으로는 좀 더 많이 할까 생각 중입니다. 지금도 많이 좀 뭔가 더 적극적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고, 그래서 작살도 포인트 같은 것도 좀 가르쳐 드리고, 정확하게 어딜로 입수하고 어딜로 그 들어가고, 그리고 이런 작살은, 낚시도 물론 그렇지만 작살은 특히 더 생명하고 되게 직결됐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식으로
영상도 이제 옛날에는 그런 영상 많이 있잖아요. 잡는 영상 그냥 말도 없이 여러분한테 그렇게 하는 거 많은데 이제는 주말에 한 번씩만 가서 하더라도 그 작사 그 저기 뭐야 그 하는 지형하고 포인트랑 그리고 이렇게 파도 보는 방법이랑 어떤 거를 체크하고 얘가 뭐를 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제 영상 보시면서 좋아요랑 구독 좀 눌러주시고 그렇게 해야지 제가 영상 만드는데 힘이 나니까. 그러면은 조금 미래를 좀 예측해 보겠습니다. 요번 이제 주말이에요. 주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자 이게 시드니 기준으로 봅시다. 이제 주말에는 어디를 갈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제가 항상 그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런 걸 못 봤잖아요. 뭐 여기도 날씨 보는 사이트도 대단히 많습니다. 대단히 많은데 저는 그냥 이런 윌리웨더를 보고 있고 다른 뭐 서핑하는 사람들이 보는 게 파도가 좀 더 정확할 수도 있어요.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저는 이거에 익숙해져서 이거 기준으로 많이 보는 거고 위치도 마르브라 비치 왜냐면 제가 마르브라를 자주 가는 편이기 때문에 마르브라 쪽으로 저는 세팅을 해놨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마르브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진 뭐 비슷비슷한 뭐 쿠지라든지 그 밑에 뭐 커넬 쪽이든 파도 방향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거 기준으로 보면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에는 큰 파도가 큰 물이 위에서 밑에서 위로 쭉 올라오다가 점점 빠지네요. 프라이데이 때도 좀 빠지면서 세터데이 때는 빠지는데 이제 초간격이 센 거고 그러면은 타이드를 보자. 이거는 이제 오늘이 최고로 많이 들어왔다가 많이 빠지고 점점 약해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조류의 힘이 약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날이 이런 날입니다. 예를 들어서 갔는데 이제 바닥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새벽 6시 10분쯤에 만나거나 6시쯤에 만나는데 그때가 이제 바닥이 7시 반이니까 물질 가서 조금 할 때쯤에 바닥인 거예요. 이때 예를 들어서 만이나 이런 시드니 하버 안쪽이나 이런 안쪽이나 아니면 보타니만 안쪽 요런 안쪽에 들어가게 되면 물이 상당히 더럽습니다. 왜냐면 물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바닥일 때 이쪽 물은 별로 깨끗한 물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요번 주입니다. 요번 주는 이렇게 비가 계속 있기 때문에 빗물이 또 왔기 때문에 결코 깨끗한 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밖으로 가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만보다도 아웃사이드에서 물질을 하기를 권하고요. 1.8에 11세컨이면 상당히 센 그거예요. 센 크기인데 어쩔 수 없이 할 상황이라고 하면은 이왕이면 이 안쪽보다는 살짝 그래도 이 아웃사이드 쪽이 좋고요. 그리고 상황을 봤을 때는 여기도 괜찮네요. 와슨스베이. 왜냐면은 물이 일로 가니까. 근데 여기도 이쪽 넘어가야 뭐가 있지 이쪽 안에는 별로 없기 때문에 아니면 어디가 괜찮을라나 별로 썩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이쪽도 한번 울릉공 쪽을 가볼까. 쉐라보 쪽도 약간 차라리 쉐라보 쪽이 낫겠네요. 쉐라보 쪽은 커버를 조금 해줄 것 같은데 쉐라버는 기죠. 쉐라버는 이쪽 지역에서 파도 방향이 이날 같은 경우는 쉐라버에서 좀 커버를 해줄 것 같고 쉐라버도
쉐라버도 저희가 주로 가는 데가 이쪽인데, 이쪽은 생각외로 별로 없어요. 희한하게. 이쪽으로 가서 뭐 많이 잡았는데도 이쪽은 좀 생각외로 좀 많이 깨끗합니다. 희한하게. 이쪽은 별로 없어요. 아니면 좀 안 가본 포인트 이런 데는 또 어떤지 모르겠네. 근데 이쪽은 또 파도 영향을 받을 것 같으니까 파도 영향을 안 받는 쪽. 여기도 파도가 왠지 셀 것 같고. 울릉공 등대 쪽도 나쁘진 않은데, 하여튼간 프라이데이쯤 되면 대충 감이 나오니까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하여튼 이런 그 파도 방향, 스웰 방향을 보고 포인트를 꼭 설정하셔야 됩니다. 아무 때나 거기가 야 저번에 그 어버브 그 걔네들 거기 갔더라, 거기 가야지 이렇게 해서 잡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저 같으면은 만약 장소에 크게 구애를 안 받는다면 저는 쉐라버 갈 것 같아요. 토요일날 쉐라버 쪽이 그나마 많이 커버를 해줄 것 같으니까. 이쪽도 또 근데 이쪽이 특이한 게 뭐 소라도 많고, 그리고 또 전복도 좀 작은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뭐 큰 것들이 별로 없어서 그러지만 좀 몇 마리 좀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영상 보여드리면서 뭐 아쉬운 소리도 좀 하고. 자, 아지때 많죠. 아지가 있으면 킹이 있다는 소리인데, 아지가 있다고 계속 킹이 있지는 않습니다. 한 5m 정도 내려온 거고, 보이면 이제 블랙 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겨냥을 하는 거예요. 블랙의 움직임을 보면 얘네들이 지금 경계심을 좀 많이 띄고 있나 안 띄고 있나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호기심을 느낄 때 빵 쏘시면 되고, 그 얘네들이 경계심을 느낄 때 움직임이랑 경계심을 느끼지 않았을 때 움직임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체크 하셔야 돼요. 이날 같은 경우는 파도가 좀 세고 조류가 많이 있어서 물속도 상당히 탔겠습니다. 좀 물속에 깊게 들어가 보면 이렇게 저렇게 바위가 좀 많은 데를 가야 그 부림이나 이렇게 타원형으로 생겨갖고 긴 것들의 특징들은 저는 바위에 잘 놀거든요. 쟤네들이 거기에 잘 숨기도 하고. 이것도 보면 이게 실버 새끼인데, 얘네들이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그냥 도망가는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면은 호기심을 갖고 오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보통 제가 여러분 이 작은 고기들이 되게 작아요. 손바닥보다 작은 건데, 얘가 이렇게 가까이 왔다는 거는 나를 경계를 하고 가까이 오지는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 정도면 상당히 가까이 온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가까이 온 다음에 일정 거리를 두고 턴을 했잖아요. 멀리 이렇게 달아나게 되면 꼬리만 보이잖아. 근데 턴을 했다는 거는 얘도 호기심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빵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본인이 만들 줄 알아야 돼요. 이 상황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물고기 쫓아가서 쏴야 되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물고기가 나한테 다가오게 만들어야 돼요. 저희도 또 실버 있죠, 여기.
요거 같이 지금 막 도망가잖아요. 근데 얘를 겨냥을 막 하잖아요. 지금 내가 이렇게 쫓아다니잖아. 겨냥한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겁먹어서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그럼 또 슬쩍 오잖아. 상당히 가까이 와죠. 근데 아무 때나 쏠 수 없잖아. 기다린 겁니다. 턴을 할 때까지. 여기서 다시 보시면 요거예요. 요건데 지금 또 멀리 도망가죠. 여기 왔죠. 그래도 제가 물속에 가만히 있으니까 점점점 이 갈기자를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또 오죠. 가까이 오죠. 그러다가 내가 근데 예를 들어서 가까이 오는데 내가 그때마다 막 이 샤프트를 막 움직여. 그러면은 얘가 놀래서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온다고 해서도 샤프트를 막 움직이지 말고 내가 조준하는 곳에 물고기가 오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쏘는 겁니다. 이거는 좀 왜 세로로 찍혔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조류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타이밍 잡고 빵. 여기서 가까이 와서 보죠. 이런 식으로 호기심을 갖다가 근데 저거보다 얘네들이 이제 도망가는 애들이에요. 상당히 빠르죠. 도망가는 게 쑥. 다시 못 잡고 올라왔고 다시 물속에 들어가서 요놈 크다. 요놈인가? 실버. 오케이. 이게 보면 생선들 이렇게 물이 지어 있는 생선들의 그런 느낌은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약간 나는 안 맞겠지, 나는 안 죽겠지, 약간 이렇게 안일하게 행동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한 방에 딱 이렇게 다 찔러버리면 무리가 흩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무리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크게 장소를 안 옮기고 이곳에서만 거진 대여섯 마리를 잡은 것 같거든요. 이건 이미 많이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한 것 같고 무리를 그러니까 깨트리면 안 돼요. 사이드에서부터 계속 이렇게 점점 몰려오면서 무리를 사냥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까 네 똑같은 자리입니다. 그 보시면 이렇게 아지를 보면 물살이 순간적으로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가면 얘네들이 전체적으로 이건 놓쳤네. 이게 이렇게 물살이 보면 전체적으로 다 이쪽으로 좀 이렇게 다 오죠. 오른쪽으로 갔다가 좀 주춤했다가 다시 왼쪽으로 가거나 뭐 이러거든요. 그런 상황에 맞춰서 얘네들이 어느 타이밍 때 머리를 돌리겠구나라도 알 수가 있어요. 저희가 그럼 그 상황에 맞게 얘네들이 머리를 돌릴 때 쏘는 것도 타이밍입니다. 아, 이것도 또 실버구나.
가만히 있으면 얘네들이 와요. 이렇게 한 마리씩 궁금해서. 이런 호기심을 이렇게 얘네들한테 물고기에게 호기심을 줄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 뭔지 모르겠지만 희한한 거 한 마리 잡을 거고. 아, 이거는 이제 문어 잡은 거. 문어 잡은 건가? 아, 가오리 잡은 거네요. 가오리. 노란 가오리. 그냥 이렇게 찔러서 잡았습니다. 가오리를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드셔보시면 맛있다고. 가오리 잡아도 되는 거고요. 노란 가오리. 그리고 이게 문어인가? 아, 숭어. 숭어 떼도 있고. 물속 상황이 썩 좋진 않았어요. 하여튼간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지금은 샤프트를 빼서 이게 지금 문어를 이렇게 잡았죠. 물살이 상당히 셉니다. 이게 보면 이게 지금 그 장면 정확하게 안 나오는데 샤프트를 문어에다 찔러 놨어요. 그러면 문어가 그걸 아파하고 그게 또 이렇게 겨 나옵니다. 그때 이제 문어를 잡은 건데, 물속에서 문어를 손질을 하고 그 내장이랑 먹물을 빼주는 게 좋아요. 나와서 하게 되면 저게 이제 슈트나 그 먹물이 말라버리면 저게 비린내가 상당히 심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이상. 뭐야 지금